네, 음. 가정법은 이제 내신용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셔갖고, 혹시 문돌이들이 있어요? 그 학생은 문순인가? 보통 문과 애들이 문돌이라고 하는데, 문순이는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문과 친구들은요, 영어를 지금 못하면 평생 못 알프거든요. 문과 인간들은 대학교를 가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취직을 해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취직하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취직을 해도 승진하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골 아파요. 뭐, 이과분들이야 그냥 평생 식이랑 그래프 보고 살면 돼요. 괜찮아요. 뭐, 베르누이의 원리 이런 거 잘하면 되지, 뭐, 유체 역학, 막 이딴 거. 근데, 아무튼, 가정법은요, 그래도 이과생들도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시면요, 졸업 자격, 뭐라고 하지? 졸업 이수 조건으로, 자격 조건으로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통상 한 토익 700 정도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탭스 650점이니까 그러면은 토익 점수를 치면 한 800점 정도 되는 거고 서울대는 이제 컷이 높으니까 원래 나머지 학교들도 이과여도 700 이상은 해오라 그래요.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학년의 비율로 치면 토익 700이 영어 한 8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저희 학교는 저는 문과였으니까 졸업 자격이 토익 750점이었거든요. 그걸 못 맞춰가지고 4학년 때 토익만 24번인가를 본 친구가 있어요. 새끼가 토익 점수가 발 사이즈랑 똑같았거든요. 280점 막 이렇게. 그러니까 토익 280점이면 여러분들 모고 점수로 치면 한 어디요? 글씨가 이상해요? 음. 여러분들 모고 점수로 치면 한 40점 이런 새끼인데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친구를 이렇게 일주일에 술 한 번씩 사주기로 하고 과외를 해줬거든요, 영어를. 근데 제가 그 새끼를 가르치면서 그건 씨발 이 학교는 어떻게 들어갔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에서만 틀린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수능을 영어 빼고 모든 과목 합해갖고 두 문제 틀리고 영어에서 40점 틀렸대요. 개멋있죠. 그래서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인데 그 친구는 두고두고 고통받았어요. 영어를 못해서. 걔가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시험 영어가 개 어려워요. 수능 영어에서 고3 어려운 지문에서 별표로 줄 만한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 그냥. 그런 단어를 깔고 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공무원 시험도 똑같은 메타로 영어 빼고 다 맞는다 메타로 해서 결국은 붙었어요. 3년 공부해갖고. 너 어떻게 붙었냐 이랬더니, 국어,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선택 과목하고 세 과목에서 하나 틀리고 영어에서 꽈락만 면해갖고 70 몇 점인가? 이래가지고 붙었어요. 어쨌건. 네, 아무튼.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걔는 한 1년에 붙었겠지. 네, 아무튼 저기 전설이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토익 280점인가? 토익 발 사이즈. 네. 모의고사로 치면 진짜 한 40점, 30점대예요. 이거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가정법은요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 한 고3 때쯤 되면요 시험에 안 나오거나 아주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형태 정도에 익숙해지시면 되고 원래 또 시험 문제가 좀 불친절한 여기 관악구의 두 여고들은 그냥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에 그냥 생 영작해라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죠? 나온다니까. 너네들은 나와요. 어? 그죠? 너네는 그냥 영작이라니까요. 봐봐요. 존나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거 말아 그랬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요거 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성질 들고 말렸더니 왜 가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우리 가정법들 잡소리 하는 동안 적어 두셨죠? 읽어봅시다. 영어에서요, 가정법을 이딴 건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subjunction mood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 일이 없으면 몰라도 돼요. 영문과 갈 생각 없으면.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 법을, 우리말로 이 법이라고 번역되는 게 원래 무드란 말이죠. 근데 무드는 기본적인 뜻이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나 뭐 감정 따위.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왜 법이라 그랬냐면 저기 우리나라 동쪽 편에 사는 저기 방사능을 유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일본에서 번역된 걸 우리말로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한국 영문법의 기본 틀이나 체계는 일본 애들 영문법을 그대로 뺏겨온 거라서
뭐 중역이라고 하죠. 번역을 다시 번역한 거. 우리말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설법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문장들, 가장 흔하게 읽는 대부분의 문장들이 직설법이에요. 나 배고파요, 킹받아요, 뭐 밥 먹었어요, 이딴 것들이요. 두 번째로 명령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의 룰은 뭐예요? 주어는 일단 생략하죠. 항상 명령문의 모든 주어는 2인칭 대명사 you니까요.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다 무드라 그랬잖아요. 문장을 통해서 분위기를 풍기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를 생략하고 원형으로 시작하면요. 뭐 shut up?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요? 되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어찌 보면 다소 무례한 분위기를 풍기는 말투예요. 그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말투. 그래서 명령문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쵸? 나가!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말해야겠죠? 좀 공손하게 말해야 기분이 덜 나쁠 텐데, 그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하는 시제랑 표기하는 시제를 달리 쓰는 것, 틀리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저는 다르게 쓰기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말하면 시제 틀리게 쓰기도 돼요. 현재를 의미하면서 우리 if 가정법 중학교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 현재를 의미하면 과거 시제로 쓰고 과거를 의미하면 과거 완료 즉 대과거로 표현합니다. 이게 가정법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명령법에서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가정법은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소망이고 상상이고 희망이고 의도예요. 요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아까 나가는 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가정법은 얘는 좀 강압적이라면 가정법은 좀 찌질하게 쭈구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나였으면 나갔을 텐데 나가주면 좋겠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좀 완곡하게 물론 저는 좀 극적으로 표현했지만 내가 당신의 입장이었으면 나갔을 것 같아. 뭐 더 기분 나쁜가요? 물론 빈정거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이고요.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사용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뭐 항상 공손한 표현을 위해서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정이나 의도나 소망, 희망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명령문하고 직설법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딴 건 안 써도 괜찮아요. 부탁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가 뭐죠?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help me 말고요. 그 명령문이고 의문문으로. 그쵸. 오, may. 근데 may는 내가 돕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제안하는 건데요. help me의 의미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would요. would하고 또 뭐 써도 괜찮아요? could요. 오케이.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물어보면 참 정중한 표현이잖아요. 왜 정중할까요? would는 뭐의 과거 형태예요? will이요. could는요? can이요. 똑같이 써도 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얘가 왜 정중하다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이 문장이 의미가 당신은 저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가 아니죠. 있습니까죠.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형 조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에 해당해요? 의미하는 시제와 표기하는 시제가 다른 가정법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완곡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조동사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조동사의 의미들을 좀 많이 알아놓으시면 편하기는 한데 괜찮아요. 우리는 시험용 가정법을 할 거니까 기계적으로 때려 외울 겁니다. 그럼요. 뭐 내신 해봐서 알잖아요. 영어 뭐예요? 이에요. 외우면 편해요. 물론 안 외워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안 외워도 너네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가르친 학생들 시험 문제를 왜 풀 수 있냐? 나도 수업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풀어요, 나도. 그리고 혹시 그런 문제 안 나왔어요? 동적도 그런 거 자주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단어 빈칸 뚫어놓기.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올해는? 친절하게 나왔나 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장 한복판에 그냥 이렇게 빵꾸 뻥 뚫어놓고 아무것도 없이 앞 글자 해석도 없이 그냥 쓰세요 이러면 나도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안 외웠어도 한 수업을 두어 번, 보통 저는 이제 한 두 바퀴 정도는 수업을 하니까 두 번 수업하는데 같은 교과서가 두 학교가 있으면 네 번 수업하잖아요. 대충 외워지는 거지 뭐. 나도 결국은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과목 다 암기예요. 수학쌤한테 수학 문제 들고 가서 질문해봐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수학 선생님 딱 받고 잠깐만 안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나 외웠거든. 문제의 포맷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야말로 최고의 암기 과목이에요, 진짜. 문제를 개 많이 풀다 보면 문제를 외우는 거거든. 그보다 낫잖아, 그래도 영어는. 아닌가요? 영어가 더 우울한가요? 수학은 내가 얼마나 풀어야 이게 숙달될지가 막연하잖아. 물론 나는 수학 천재라서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맞으시면 되고요. 때릴 거예요. 제가 수학을 못했거든요. 옛날에 그 말 했나요? 얘기가 자꾸 새는데. 수능 시험 전체에서 40점 틀리면 수학에서 35점 틀렸어요. 쩔죠?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영어만 틀린다는 마인드에서 저는 수학만 틀린다는 마인드. 저 고3 때까지 이과반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문과로 갔어요. 짱 신기하죠? 교차 지원 이딴 거 아니에요. 이과반에서 수능을 문과로 신청한 거예요. 누구나 문과 과목 따위는 독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1, 2학기 때 문과 과목, 선택 과목 독학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특히 서울대도 못 갈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서울대하고 연대 봤거든요. 제가 수능 볼 때. 아니야, 뭐 그때는 연대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아무튼. 근데 제2외국어는 저희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이 매일 야자 시간마다 한 달 동안 과외 주셨어요. 그냥 맨날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그래서 제2외국어는 수능 두 번 볼 때 두 번 다 맞았어요. 근데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수학 때문에 문과로 갈아핀 거거든요. 네. 또 얘기가 샜죠. 아무튼 그냥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래도 존나 못하진 않았어요. 잘하면 2등급은 나왔고 못해도 3등급은 나왔어요. 개 못하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아무튼 일단 이제 비로소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정법 과거 중에서 처음 제일 기본적인 형태 if 가정법 먼저 볼 거예요. 여기 있나요? 빠진 게 딱 하나가 있네. 네, 일단 책에 있는 거 먼저 보고 조금 추가적으로 적을 내용 있으면 적어봅시다. 가정법 과거 시제가 의미하는 건 무슨 시제를 써서 어떤 시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형을 써서 뭘 표현하더라?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표현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 뭐 이렇게 쓰여 있어서 통상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뭐 이렇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현재에 대한 가정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에 대한 가정은 과거로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더라. 그럼 형태는 어떻게 돼요? 조건절, if절, 가정을 나타내는 if절이 있고 뒤에 주절이 있겠죠. 여기가 제가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쟤를 잡아서 사지를 찢을 거예요. 알죠? 저 보기 싫어하는 거. 뭐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만은. 일단 형태는요. if절에 주어 쓰고요. 당연히 뭘 써요? 동사에 과거 형태 써줘야겠죠. 과거 시제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잖아요. if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절에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 뭐 우쿠슈마라고 하는지 우슈쿠마라고 하는지 걔네들 그쵸? would, could, should, might예요. 그 사형제 중에 한 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다만 과거형이 아닌 조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는 거니까 반드시 주절의 동사 앞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달아줘야 된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 뭐뭐 한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현재 시제,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문 1번서 딱 보고 넘어갑시다. 예시요. If you worked, 친절하게 붉은 글씨로 쳐져 있어요. If 동사 과거형 worked for a full month 한 달 내내 일을 했으면 거의 노예죠.
한 달 내리 30일, 31일을 일을 했으면 뭐래요? You can take a day off. 써있네요. day off는 휴가, 휴일 일단 뜻이에요. 하루 쉬게 해준대요. 네, 30일까지 일하고 31일 쉬고, 자, 다음날 30일 일하자. 이 노예 새끼지 뭐예요, 이게. 아무튼, 한 달 내리 일했으면 하루는 휴가를 하게 해주겠대요. 2번이요. If the jacket were not that expensive. 여기는요. 만약에 그 자켓이요. that expensive에서 that은요. 요런 애를 지시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요 that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재킷은 요거, 이거 어디 가니? 얘 3인칭 단수잖아요. 근데 동사를 뭘 써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항상 were 쓰죠. 그러니까 인칭을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써 있습니다.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을 쓰지만 최근에는 단수주어를 쓰기도 해요. was를요. 단수주어에는. 근데요.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안 보이는 척 하시면 돼요. was를 쓰면 선생님이 그어버릴 수 있지만 were를 쓰면 절대 안 틀려요. 그냥 우리는 were 쓰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을 읽다 보면 were를 쓰는 게 아주 격식이 있는 문어체입니다. 그래서 지문에는 대부분 were이 쓰일 건데 말로 할 때는 거의 was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분들은 우리가 읽는 지문은 대개 학자분들, 교수님들이 쓰시는 글이에요. 논문이거나 뭐 기고문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주로 were이 나올 건데 습관적으로 글을 쓸 때 was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가정법인데 나한테는 월 쓰라며 너는 써요. 걔네들은 안 쓸 수 있지 뭐. 그쵸? 그래서 그렇기도 하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는 월 쓰자. 그 다음에요. 아래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 뭐죠?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의 의미네요. 그럼 여기는요. If I had enough time 얘는 아직 안 써놔도 괜찮아요. 여기 아래 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이 부분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죠. 죄송합니다. 있다면 이라는 의미. if, had, 과거동사. 주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초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I would play. 나는 놀아줄 텐데예요. With my kids. 우리 애들하고 좀 놀아줄 텐데. 니까 현재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못 논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장이 의도가 뭘까요?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아이고 애들하고 놀아줄 텐데 점점점 의도가 뭘까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읽어버리면요. 나 시간이 없어서 애들하고 못 놀아. 네가 다 키워라 애는. 나는 시간 없으니까 애를 안 보겠다. 라고 마누라한테 통보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의 의미, 역할을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법은 소망, 희망, 상상,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에 가까워요. 알았죠? If it snowed today, 만약 오늘 눈이 온다면 누가 봐도 today는 현재니까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저는 가정법 과거예요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눈이 오면 I would make a snowman with you. 나는 너랑 눈사람을 만들 텐데 이것도 뭐예요? 눈이 오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하늘이 맑아요. 이런 상황이잖아. 눈 오면 우리 눈사람 만들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이지. 오늘은 눈이 안 오니까 난 너랑 눈싸움 안 만들어 걔이득 있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참고 비교 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 confer이라고 읽고 라틴어인데요. 그냥 compare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비교해보세요 라는 뜻. 그래서 보통 저는 참고라는 의미로 많이 적어요. 만약 오늘 눈이 온다면 여기는 if절에 현재 시제를 적었네요. 그럼 과거 시제를 쓴 가정법 과거라는 무슨 차이일까? 아래 써 있습니다. if절에 snows를 쓰고 주절에 will make를 쓰면 얘는 그냥 죄송합니다. if 조건 부사절, if절 이 쓰인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조건문 혹은 조건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저만 살짝 갔다 올게요.
음. 여기다가 우리 하나만 몇 줄을 써야 되냐? 하나, 둘, 한 넉넉하게 네 줄 정도 쓴다고 보실 만한 공간 되나요? 네 줄 쓸만한 예? 아, 일단 네 일단 요렇게 쓸 거니까요. 타이틀만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요. 얘도 시제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쓸 거예요. 시제로는. 과거 시제의 다소 특이한 형태. 꽤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지문에도. 얘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한 줄 시작이에요. 아까 말한 제가 네 줄이라고 했던 거에서. 그럼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애가 뭐냐면 if절에 월 투부정사를 쓰는 형태예요. 여기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게요. 길게 쓰기 싫다. 조동사의 과거형 하고 동사의 여기는 원형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써보면 if I were to 뭐 할까요? 내가 뭐 한다면 뭐가 불가능하죠? 어, 뭐죠? 어, 그냥 아무 말이나 씁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면 뭐 할까요? 똑같이 할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아무 말이나 뭘 하죠?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것이다 하죠? 다시 태어나면 나 건물 살래요. 네, 좋다. 뭐 어차피 다시 못 태어날 거잖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바퀴로 태어날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안 태어날래요.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생에 나의 업적이 벌레로 태어날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부잣집 개고양이로 태어나는 거긴 한데, 그쵸? 그만한 운이 없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아무 말이나 씁시다. I would buy a building. 난 건물 살 거예요. 나도 건물주 한번 돼보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썼는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if절에다가 뭘 쓰는 특이한 형태다? 야,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다면 요렇게요. if절에 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면 이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요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가 if절에 월 투가 붙는 가정법 과거형이 불가능한 미래예요. 뭐 굳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아래에 쓸 내용은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0.000 몇 프로라도 되는데 얘는 빵 프로잖아요. 물론 이게 뭐 종교 색에 따라서 뭐 환생이 윤회? 전 불자는 아닙니다만. 네, 저는 무교예요. 종교가 있을 것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면 뭐 교회를 뭐 알고 보니 막 우리 아버지가 스님 막 이러면 웃기잖아요. 존나 안 어울리시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저기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저 앉은 자리에서 기도시키면 3분 정도 기도문 나와요. 음. 하지만 무교예요, 지금은. 네. 나 교회 겁나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요, if절에요.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쓸 거예요. if절에 동사 앞에 should 붙어 있으면, 이거 가정법 과거고 미래에 대한 가정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세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붙고 동사의 원형. 뒤에는 그냥 가정법 과거 시제 주절 형태 쓰시면 돼요.
얘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미래예요. 예문을 짤막하게 씁시다. 안 짧다. 언제나 결론은 건물을 살 겁니다. 이 건물 되게 작잖아요, 면적이. 근데 요 건물 월세 합치면 한 달에 한 9천만 원 나올걸요? 쩔죠. 개쩔죠. 아니야. 이 하은이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새 들어 살고 있어요. 네. 여기 월세 3천만 원씩 내요, 한 달에. 개 비싸죠. 음, 그죠? 층이 많으니까. 가지고 이사 갈 거래요. 너무 비싸서 월세가. 뒤지겠대요. 우리 저 봉천역 쪽에 가면, 아니, 영어학원 그 이름 뭐죠? 정의조? 저기 정의조? 맞죠? 저 봉천역 쪽에 정의조 있잖아요. 그 모퉁이에 있는 큰 건물. 그걸로 이사 갈 거래요. 네. 네. 이거 올해 연말쯤? 올해, 나도 글로 가는 건데. 아, 더 멀어져요? 아, 그치. 문역에서 야, 근데 여기는 버스 정거장 애매한데 거기는 버스 정거장 앞이잖아. 진짜로? 문역에서요? 우와, 개 근성 있다. 아니, 잠깐만, 너는, 둘 다 같이 사이좋게 걸어와요, 그러면? 건강에 좋겠네요. 아, 너네가 내가 한 달 걷는 걸 하루에 걷겠다. 저 옛날에 말했죠. 저 한 달에 뭐 얼마 걸었다 그러지? 2천 걸음인가? 하루 말고 한 달에. 네. 저 이 학원 들어오기 직전에 작년 1월인가? 12월인가? 학원 놀고 있을 때. 한 달 놀면서 집 밖에 가장 멀리 간 곳이 집 문에서 30m 떨어진 편의점. 안 움직여요, 저는.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아무튼, 혹시나 그러면, 얘는 뭔 소리예요? 만약 내가요, 로또를 2번 연속 당첨된대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쵸? 날 좌절하게 하지 마세요. 로또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5천 원씩. 될 수도 있지. 뭐 혹시 알아요? 그래서 내가 2번 로또에 당첨되면 그럼 뭐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요새 하도 부동산이 비싸가지고 뭐 어디 시골로 가면 살 수 있겠죠, 뭐. 그죠?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 저기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이런 데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데는 2억이면 하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얘는 어떤 의미다? if절에 should가 붙어 있으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if절에 should면 가정법이고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 그랬어 라고 했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우리 지문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18번 편지 글에서요. if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고요. 뒤에 명령문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will도 상관없고 can도 상관없고 may도 상관없어요. 부동사는. 어쨌건 얘가 가정법은 아니죠. 이러면 형태상. if 가정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동사 과거형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안가정법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if절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if절에 should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 18번 지문에 나오는 유형의 문장이라면 이런 패턴이 있을 거예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이런 형태요. You can call me anytime. 혹은 call me anytime.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걸 가정법 과거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너는 질문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라가 돼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질문 있으시면 전화 아무 때나 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정법 과거 시제의 모든 형태를 다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인데 월 투부정사나 should인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그냥 미래에 대한 가정을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기도 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봅시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건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은 소망이나 희망이나 상상의 뉘앙스를 풍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희망을 나타낸다는 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걸 그런 형태로 문장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있는 예문 봅시다. If you were not under 15 years old, you could watch this movie 라고 써 있어요. 만약 당신이요 15세 이하가 아니시라면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당신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좀만 덜 어렸으면 이 영화 같이 볼 텐데 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표현하는 내용은 혹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이다? 당신이 15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영화를 못 봅니다 라는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얘하고 얘를 이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못 놀아줘.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이 마누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애를 봐라. 뭐 이런 통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거랑은 달라요. 그리고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15세 이하이기 때문에 너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로 표현하거나 등위접속사 so를 이용해서 앞에 절, so, 뒤에 절 이렇게 등위절로 이을 수도 있고요. 잠깐 쉬기 전에 아까 위에 살짝 내려왔던 거 하나만 보고 쉬러 갈게요. 3번 If I had enough time가 이거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 텐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거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더라 예요. 까지 하고 갔다 올게요.
같이 다시 봅시다. 음. 그래서 우리 일단 기계적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뭘로 갈까요? 예로 갑시다. 교재 6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 If I had a time machine,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I could change many things. 나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텐데죠. 그럼 아이씨, 왜 두 번째 게 항상 안 나오는 거지? 좋다. 그럼 가봅시다. 얘는요,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바꿀 수 있을 텐데, 타임머신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뭐, because를 쓰나, as 쓰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바꿀 수 없어. 즉, 우리가 직설법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요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잖아요.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미하는 시제랑 표기하는 시제가 다른 거였어요. 직설법으로 바꾸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문장으로 바꾸라는 거니까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니 현재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기계적으로 말을 하자면 if절을 부사절, 원인 부사절에 부정문으로 부정이면 긍정,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주시고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면 돼요. 일단 이게 기계적인 설명인데 저는 이제 가정법, if 가정법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예를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항상 직설법 전환할 때 말씀드리는 문장인데 가정법은 아쉬워하고 소망하는 걸로 이해해야지 그렇다. 직설법으로 바꿔버리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번 쓰는 문장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문장 있다 칩시다. 무조건 볼게. 죄송합니다. 완전 비요. 일단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치면 이제 시험을 보고 신변을 비관해서 이렇게 한강대교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 난간이 올라가서 뛸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뒤질 거야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요. 누군가가 말릴 거 아니에요. 말릴 때 야 이 미친 새끼야 내려와 이러면 뛸 건데 뛸 수 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좀 수틀린 인간이라거나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반골 같은 인간이면 빨리 내려와 이 미친놈아 이러면 뭐래? 이러면서 뛰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이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구 옥상에 있으면 이렇게 119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선생님 잠시 진정하시고 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뛰지 마 미친놈아 하면 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가정법으로 되게 공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입장이었으면, 저라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려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것 같아요. 이럴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당신이라면 안 할 거야. 이 문장의 취지는 뭐예요? 말리는 거거든요. 하지 마세요예요.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because나 as나 뭐 since나 상관없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바꿀 거예요. I am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바꿀게요. Not you. I will do that. 존나 이상하죠?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난 네가 아니니까 난 뛸 거야. 뭔 소리야 이게? 그죠? 이게 굉장히 병신 같은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법은 아셔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바꾸는 게 썩 안 좋아하는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얘랑 얘가 같은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기 야 친구야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아. 좀 내려올래? 이렇게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기 한강다리에서 한강대교 제일 가까우니까 한강대교에서 이러다 잘 지내 나는 갈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지만 미친년아 이러고보다는 친구야 잠깐 내 말을 들어봐 이래야 되는데 난 네가 아니니까 나라면 뛸게 이게 아니야. 그쵸?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제가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거. 그리고 다음 파트 가볼게요. 다음 장으로. 일단 C 봅시다. If it were not for, but for without. 여기는요. 혹시 이거 이번 시험 기간에 본 적 있어요? 없군요. 다행히. 네. 보통 2학년 때 참 많이 나와요. 2학년 때나 문형은 기억이 안 난다. 미림은 2학년, 저 2학기 중간고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미림은 나올 거고, 문형, 잠깐만요. 문형 천재 이 문형이죠. 동작이 능률이 힘이지. 그럼 동작도 헷갈린다. 동작 아니면 능률이거든. 아니, 동작 아니면 미림인데, 뭐라는 거야, 문형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요, 6과인가? 여기에 그 위층에 뭐 이렇게 장애인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살아가지고 막 누가 이렇게 쿵쾅쿵쾅 소리를 내냐 뭐 그거 너네 거요? 너네 이번 시험범인데요? 처음 봐요? 처음 보면 안 되는데요? 이번에요? 이번 기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갈 겁니다. 존나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 풀면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좀 수월하게 갑니다. 뭐 굳이 그 교과서가 아니어도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요, 이거는. 제가 언젠지를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봅시다. 일단요, 요 표현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but for하고 without 얘네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if 가정법에 if저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해서 대용어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if 가정법 대용어구라고 부르는 but for하고 without 이고요.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이 까먹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게 교과서 본문에 나왔는데 문제를 안 내는 건 그거 하자예요,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별거 없어요. 외우면 되거든요. 언제나 기승전 암기예요. 외우시면 돼요. 일단 얘는요. If it were not for 얘는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왜 이런 의미를 가져요? 몰라요, 나도. 그냥 그렇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싫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사전들을 되게 많이 뒤져봤거든요. 뭐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뭐 기타 등등을. 없어요. 왜 그냥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런 걸로 합시다. If it were not for 이라는 표현은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의 be not for이 없다면 혹은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it 뒤에 조동사가 뭘 들어가요? were이 들어가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동명사가 오든지. 그럼 이 뒤에 오는 명사나 동명사가 없다면이 되는 거고요. 얘하고 조금 유사한 애가 하나 있겠죠? 요 형태는 가정법 과거 시제고요. 우리가 지금 교재상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고 써요. 뒤에 당연히 명사나 동명사가 올 겁니다. 요거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예요.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겠어요? 과거에 땡땡땡이 명사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세요. 쓰셨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서술형 같은 걸로 혹시 저처럼 여기 이만큼 띄어놨나요? 한 줄 정도? 없으면 그냥 오른쪽에 써도 괜찮아요. 여기 공간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얘는요, 우리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얘도 참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둡시다. 굳이 뭐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만 딱 요 표현이 아니더라도 if 가정법 공통이에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쓰는 김에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게요. 요 표현들에서 if it were not for이나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는 형태에서 가정법 문장에서는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의 if를. 근데 그럼 생략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 장치가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치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의문문하고 똑같은 도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had 플러스 pp 의문문은 뭐가 앞으로 나가요? had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도치될 때 색깔을 바꿀까요? 얘가 맨 앞으로 가면 돼요. had it not been for.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쓴 김에 요 놈도 그럼 같이 써보면 이거 if를 생략하고 도치를 시키면 if it were not for은요.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ere이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얘가 맨 앞으로 were it not for 명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엄밀히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시험 문제에는 도치가 되는 형태가 사실 거의 요 두 가지 문장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앞으로 나가거나 월이 앞으로 나갈 건데 일반 동사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고 과거 시제는 동사가 비동사라 월인 거잖아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원래는 should가 문장 맨 앞으로 와요. 눈은 뜨고 있지만 날 보세요. 네.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눈동자라서. 그래서 어쨌건 요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 if it were not for 얘를 도치시키면 were it not for의 형태가 될 거고요. but for 하고 without은요. 요 대용어구들은 얘는 과거나 과거 완료 글씨를 좀 사람처럼 둘 다 가능해요. 그냥 얘는 시제를 안 가리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어요. without은 원래 의미가 뭐뭐 없이니까 없었다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but for 이라는 표현은 얘는 왜 without하고 같은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요 but이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우리 전에 했을 겁니다. 네. 1권 문법 할 때 했어요. but이 전치사로 뭐랑 같은 뜻이 되죠? 혹시 기억나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할 때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할 때 but 다 까먹었구만. 이때의 but은요. 얘 전치사고요. except랑 같은 놈입니다. 제외하고예요. 그래서 except for 하면 무슨 말이죠? 뭐뭐 빼고는 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뭐뭐를 제외하고예요. 그럼 이거 없이는 결국 without이나 except for 같은 의미가 될 테니까 but for 대신에 except for도 쓰입니다. 근데 자주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문제에 나오는 종류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간혹 가정법 문장에 but for 들어갈 것 같은 자리에 except for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 without하고 똑같은 거구나 but for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영작을요. 그래서 봅시다. 예문이요. 8번 문장. If it were not for your donations. 당신의 donation 기부네요. 기부가 없었다면 a lot of people would suffer from hunger.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이 주어네요. 가정법 과거 시제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suffer 동사 원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를 살짝 바꿔놓으면 뭐가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but for이랑 without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똑같은 거지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f it were not for your donation을 if절을 도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 땡땡땡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without your donations 같은 역할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걸 보면 가정법 과거네라고 딱 보이잖아요. it were 이 보이니까. 근데 얘네들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but for하고 without은 과거랑 과거 완료를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가정법인지 아닌지 뭐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but for이야 가정법 대용어구로 워낙 특유하게 쓰이는 애니까 그렇다 치지만 without은 얘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은 요거요. 주절의 동사의 형태요. would suffer.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구나. 그럼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요. 내려가 버립시다. 뭐 할까요? 10번 정도만 볼까요? 10번. If it were not for Tom the cat. 톰이 없다면이네요. 뭐 톰과 제리인가 봐요. 톰이라는 고양이가 없었다면 Jerry Mouse would feel very bored. 제리라는 이 쥐는요. 뭐일 것이다.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가 되고 if it were not for 똑같은 건 but for without. 이렇게요. 혹은 if it were not for Tom the cat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키면 were it not for the To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짝 보고 나온 내용이니까 반복이니까 빨리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were to가 쓰인 가정법이요. 불가능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미래의 일을 가정하고 항상 씁니다. if 주어 were to 부정사. if 절에 were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혹시 헷갈릴까 싶네요. were not for이고 얘는 그냥 were to 부정사예요. 형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요. 네가 다시 태어나면 넌 뭐 하고 싶니? 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if절에 동사 앞에 should가 있으면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빵퍼는 아닌 것이에요. 아까 제가 썼던 예문처럼 로또 2번 연속 맞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뒤에 would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if절에 should가 있는데 제 조동사 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if절이에요. 조건 부사절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패스!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과거랑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쓱쓱 읽고 가볼게요. 형태랑 의미. 과거 완료로 쓰고 뭘로 읽어요? 과거로 읽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몇 바뀌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에 대한 가정?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야, 왜 안 되니? 되는군요. 그래서 if절에 had pp. 주절은요. if 가정법에 반드시 필요한 놈이 얘라 그랬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그쵸? 그래서 if절은 과거 완료 시제니까 당연히 had pp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도 had pp를 쓰고 싶었지만 얘 때문에 조동사 때문에 have 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have pp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합치면 얘가 과거고 have pp는 완료 시제의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어 보자면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완료예요. 치면 뭐가 돼요? 과거 완료가 되겠죠. 요렇게 조절의 과거 완료 형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쓰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예문들이 오케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는 형태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서는 4번 문장 잠깐 보세요. Could have met예요. He could have met me before I left예요. could have pp예요. could have pp는 뭔 뜻인데요? 내려갈까요? 5번 문장 봐봐요. might have broken이에요. 물론 나 붙었지만 might have pp, could have pp.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형태들 있죠? should have pp는 뭔 뜻이에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뭐죠? should have pp? 뭐 이런 거요. You should have come earlier. 좀 더 빨리 왔어야지 쌍놈아 이거잖아요. 그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 한 거요.
아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의 형태가 사실은 우리 전에 조동사 할 때도 제가 꽤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 글씨 작게 쓰세요. 한 8줄 되나요? 공간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가 낫겠다. 잠깐만요. 아, 아,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가. 차라리 여기가 낫겠네요. 그냥 이렇게. 형태 의미 피해가면서. 8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넉넉한 데 쓰는 게 나으니까.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는 형태들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형태부터 좀 나열을 해보면 would, have, pp 뭔 뜻일까요? 과거에 대한 가장 막연한 추측이에요. 했을 것이다요. 그리고 would, have, pp 방금 봤네요. 뭐뭐 했을 수 혹은 했을 수도 있다예요. 할 수도 있었는데예요. 뭐 했을 수도 있다 내지는 뭐뭐 할 수도 했을 수도 그 말이 그 말인가요? 할 수 있었다. 했을 수도 있다. 같은 말인가요?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밥을 먹었을 수도 있다.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예의를 먼저 씁시다. should have pp요. 잘 아시는 거죠?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요. 다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적어놓고 갑시다. 그럼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것도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도 있어요. 그 둘이 살짝 반대말이에요.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한 거, 할 필요 없는데 한 거. need not have pp야. 얘는 뭐뭐 했을 필요가 없었다요. 근데 한 거예요. 그리고 측의 조동사를 적어봅시다. must는 추측의 의미면 100%죠. 했음에 틀림없다. 그럼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죠. 그 다음에 좀 약한 추측이요. might have pp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시다. 했을 수도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must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must는 100%예요. 0%의 추측도 있어요. 했음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리가 없다죠. 걔가 뭐예요? 오케이. 걔는 캔낫이죠. 잘한다. cannot have pp. 얘는 했을 리가 없다. 뭘 안 썼지? 다 쓴 것 같은데요? 뭔가 안 썼는데? 뭘 안 썼죠? 1, 2, 3, 4, 5, 6, 7 하나가 빠졌는데! 괜찮아요. 기억 안 나요. 어떻게든 되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얘를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는데요. 이 조동사 have pp는 지금 뭐랑 형태가 같아요? 조동사 have pp. 어디서 보시는 형태예요, 지금? 얘는 어디서부터 그냥 공간 되시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에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주절 형태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언제가 돼요? 과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설법 과거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과거 완료로 썼지만 해석을 과거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조동사의 PP 얘네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반드시 주절에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닌 놈들이 둘 보여요. must하고 cannot이요. 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must의 과거형이 없잖아요. 그죠? cannot은요.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건 cannot밖에 없어요. could not은 할 수 없었다라는 가능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could not have pp라고 쓰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점점점이라는 소망, 가정, 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이게 다 가정법에서부터 오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법하고 조동사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쭉쭉 읽어가면서 넘어가 버립시다. 1번 If Dolly had been in my situation 만약에 돌리가 이 돌리 귀엽네요. 처음 본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가요? 여자 이름이네요. 그럼 얘가 내 상황이었다면 과거로 해석하면 되죠. She would have believed him. 걔는 그 남자애를 믿었을 거야가 되네요. 그럼 요거 그러니까 우리 한 거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돌리는 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걔는 그 남자애를 안 믿었어가 되겠죠.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얘를 직설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as 혹은 because since요. 제일 짧은 게 as니까 as로 갑시다. as Dolly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우리가 해석하는 시제로는 과거예요. 그죠? 그럼 Dolly가 was not in my situation 내 상황이 아니었어서 여기도 과거 가면 되죠. She 얘는 과거에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She didn't believe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로 해석하니까 과거로 해석한다는 건 직설법으로 과거로 쓴다는 이야기. 돌리가 내 상황이 아니었어서 돌리가 저 남자애를 못 믿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4번 정도 볼까요? If Alex had taken the 2:40 train, 만약 알렉스라는 친구가 2시 40분 열차를 과거에 탔었다면이 되겠네요. He could have met me. 그가 나를 만났을 텐데요. 만났을 수도 있다죠. 그럼 현실은 뭐예요? 못 만남이에요. 그래서 could have pp는 할 수도 있었다. 했을 수도 있다예요. 하지만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아이고. 가정법 과거하고 비교해 주겠대요. If Alex took the 2:40 train, 만약에 알렉스가 이건 지금 현재로 해석하면 돼요. 2시 40분 열차를 탄다면 He could meet me before I leave. 그는 나를 만날 거야. 지금 만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못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의미예요? 알렉스 새끼가 열차를 안 타가지고 나를 못 보고 있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설법 전환. 뭐 비슷한 얘기니까 후딱후딱 몇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5번. If I had installed an antivirus program. 만약 내가 if had pp 과거 완료요. 내가 과거에 백신이라고 합시다. 백신을 깔았다면 my computer might not have broken down. 내 컴퓨터가 망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죠.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내가 백신을 안 깔아서 과거에 내 컴퓨터가 망가졌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I didn't install an antivirus program. 나는 안 깔았어. 여기서는 so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my computer broke down. 내 컴퓨터가 망가졌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여기에 as I didn't install 뒤에 똑같이 가면 돼요. 그리고 my computer. 이렇게 가셔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so로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로 표현하든 원인 부사절 접속사 as를 써서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로 표현하든 똑같아요. 그리고 6번, 7번은 패스 넘어갑시다. C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부가정법을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다. 일정 마치기로 했죠? 자, 빨리 합시다. 아까 봤으니까요. 네. 5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되려나? No. 합시다. If it had not been for, 아까 과거 시제였서는 뭐였죠? If it were not for. 그쵸? 이었죠? 똑같아요. 가정법 대용었고요. But for, without. 여기서 but은 뭐랑 똑같은 뜻이요? except요. 그죠? 그러니까 but for 말고 뭐라고 써도 같아요? except for 이라고 써도 같아요. 딴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아까랑 똑같이 미리 해보자면 얘 도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had it not been for.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킨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 4개가 같은 세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문 봅시다. 8번. If it had not been for the help of my coach. 과거에 내 코치님의 도움이 if had pp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혹은 코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절 I couldn't have won the match. 그럼 cannot have pp니까 뭐뭐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가 되겠네요. 하지만 한 거죠. 나는 경기를 못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니까 뭐예요? but for 혹은 without 이렇게요. 도치시킨다면 had it not been for the help of my coach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기 성의 없어 보이니까 10번까지만 보고 아래 보고 마칩시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invention of the steam engine 이만큼이 if절이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스팀 엔진은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증기기관의 발명이 과거에 없었다면 The Industrial Revolution might not have been possible.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might have pp 했을 수도 있다. might not have pp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다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 산업혁명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요. 같은 의미 but for 명사 뒤에 might not have pp 동일 without으로 써도 똑같고요. 그리고 얘를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이걸 직설법적인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증기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as there 단수요? 목소리 단수네요. that there was the invention. 아이씨 땡땡땡 할게요. 쓰기 싫어요. 그 다음에 주절이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The Industrial Revolution. 얘는 과거에 있던 일이잖아요. 흔히 과거 시제로 그냥 쓰면 돼요. 조동사 떼버리고. Was possible. 증기기관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가능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요. 뭐 심화 grammar 이라고 써 있는데 without은 없었다면이죠. with는 있었다면 혹은 있다면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해버리자. 그래서 without은 없었다면이고 with는 있다면으로 있었다면이니까 11번 문장 봅시다. with the money 돈이 좀 있으면 얘를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몰라요. 여기를 봐야 알죠. I would buy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구나. 돈이 있으면 나는 살 거야. Some flowers for mom 엄마를 위해 꽃을 살 거야. 그럼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면요. 난 돈이 없기 때문에 꽃을 안 사. 뭐 이렇게 쌍놈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살 수 있을 텐데 아쉽다라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정법 if절로 바꾸면 뭐가 돼요? 가정법 과거니까 if I had some mone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번 With enough water, the two tribes wouldn't have fought with each other. 여기도 충분한 물이 있다면 혹은 있었다면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 시제구나. 그럼 있었다면으로 하면 되겠네, 해석을.
물이 충분히 있었다면 두 부족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얘를 조건절을 갖춘 if 가정법으로 바꿔보면요. 과거 완료니까 그들에게 물이 있었다면 if they had enough water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혹은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겠죠. if there was enough water.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쓰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요.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쓰지 마세요.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안 까먹으려고 적어놓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요까지 하고요. 우리 숙제는 164페이지까지 문제를 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9일 목요일? 5까지예요? 하나 더 있군요. 아, 야호. 야, 근데 어차피 내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고통의 총량은 같아요. 이번 주에 적으면 다음 주에 많잖아요. 아, 목요일이고, 일단, 교재 숙제는, 그럼 4, 5하고, 160하고 161. 그래서, 어디야? 160부터인가요? 160에서 165까지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어디부터냐? 61, 62. 책 잠깐 줄래요? 52, 53. 52, 53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워크북은, 유닛 60부터인가요? 60, 61, 62요. 그러면, 60, 그죠? 62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61이요. 네, 60, 61. 51, 52예요, 그러면? 51, 52. 몰라요. 페이지겠죠? 네, 페이지로 51, 52쪽.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단어장 받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삼각피를 같이 돌았었더만, 그죠? 그래서, 그냥 새로 스타트 끊읍시다. 1, 2, 3, 요렇게요. 앞부분 쉽잖아요, 그거. 그죠? 앞부분이 쉬워서 그냥 봐도 될걸요. 이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장 줘요? 잃어버렸어요? 뭘 줘요? 이씨. 있어? 아니요. 그럴걸요? 이거 종이 쓰레기통에 파이 껴있어요. 그럼 어렵겠네. 이런 파이 있을까? 형수도 줄까? 너 있어, 확실히? 그래. 하인이도? 아니다. 오케이, 그치. 오케이. 무슨 한 번. 우리 다 그래요? 네. 너 번진 거? 네가 번진 게 아니라, 네가 시킨 거다 이거야? 뭐야, 양아치인데? 바꿔줄래? 야, 싼지는 더, 우이씨. 안녕하세요. 진짜 그 레전드네? 증수 나왔어요. 진짜로? 예. 설명 있었는데. 아니, 던져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거야? 아니면 있어, 내가. 누구 치달래. 이거 뭐지? 그냥 밀려 쓴 거랑. 이래야 되나? 와. 알았어, 얘가 공부해. 자,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맞아요? 왜 시간이 걸렸어요? 할머니 많았지. 우리가 좀 많았던 선생님은 설명을 몇 개나 안 했다. 이하는 수능이 무슨 일을 하지? 이거는 그 120 의식을 하자고 이틀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행문하고 리딩파워가 있잖아요. 뭐야? 우리 너무 많은지. 뭐? 어, 너무
일단은 저기 내신부는 나갈 방법이 있나? 그리고 포함을 일단 할수 일단 방학 시간에 언제나 그렇게 제 조각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친구들도 시험을 시간이라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쓰기 힘드시는데 1, 2, 3 아마 시험 끝나 쓰기 시험을 끝나야 되지. 하면서 제가 아시 제가 이게 굉장히 기회는 질문을 되는 싫어. 답변을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난 시험에 안 보낼 테니까 외워갖고 오시라.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필수인가요? 아? 근데 자리로 내려가는 거 없죠. 뭐라고요? 아, 자리로 내려가는 편은 거 없죠. 그래서, 올려간다는 거나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잘, 내리기는 어렵고, 돌리기는 쉬워. 그러니까 뭐 센터로 내려간다는 건 고맙지. 줄지 않고. 이제
오늘 좀 이겨가. 오늘 좀.
이렇게 어렵. 나는 네,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너 서울 시험을 반 넘어졌다고? 하늘이야? 하늘이었어요. 나요. 하늘에 있는 내가 나와야지. 하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 자행하면 너만 안는 거야? 사이가 없어. 아, 인물이 없어져야 아는 물이 산다. 그래서 아, 제가